안녕하세요. 7주차고요. 지난번에 했던 쉘 사용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ias. alias는 이렇게 쓰고요. 막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별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명령을 대신해서 다른 이름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길게 붙여도 되지만 이제 짧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명령 대신 짧은 명령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명령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명령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에일리어스를 만들고 이름을 만든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띄지 않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이름은 그 다음에 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헛다운표를 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쓰는데 명령을 이제 여러 가지를 써도 되고 이렇게 세미콜론 우리 배웠잖아요. 세미콜론 쓰면 여러 가지 명령을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 가능하기도 하다. 근데 보통은 이제 좀 긴 명령어가 복잡한 디렉토리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옵션이 복잡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존 에일리어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에일리어스를 실행하면 돼요. 에일리어스를 실행을 해보면 이 그룹 아이디에서 실행을 해보면 뭐 이렇게 뭐라고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해도 뭐가 안 될 거예요. 얘는 약간 터미널 세팅이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다시피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기 명령어들이 쭉 있고 뒤에 보면은 똑같은 명령어를 쓰는데 굉장히 복잡한 옵션을 쓰죠. 옵션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아주 복잡하진 않아도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L로 한다든지 아니면 LL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LS가 에일리어스가 돼 있잖아요. 컬러가 오토로 에일리어스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부 다 돼 있는 에일리어스이기 때문에 LL을 불러서 쓰면 LS라는 명령어를 내리는데 LS 자체가 에일리어스가 된 거기 때문에 AL 대문자 F라는 옵션을 쓰면서 이제 컬러 옵션을 같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일리어스를 실행하는 예를 보면 LL 이걸 그냥 실행하면 ls-alf 하고 컬러는 오토까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디렉토리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반적인 파일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ias를 설정하는 명령어는 alias, 해제하는 명령어는 unalias. 그다음에 커맨드 형식은 이제 alias를 이렇게 별명을 불러서 이런 말 AKA라고도 많이 하죠. Also known as 뭐뭐라고도 알려져 있다라고. 그다음에 커맨드하고 옵션을 쓰는 형식을 보통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이제 현재 디렉토리가 ch4예요. 그래서 옆 디렉토리 위에 갔다가 ch3으로 와서 이제 ls 를 해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test.txt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지금 챕터 4에서 놀고 있죠. 얘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다. cp 해서 일부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 위에 디렉토리에 있는 그거 밑에 ch3 밑에 test.txt를 한 칸 띄고 현재 디렉토리로 가져와 보자. 현재 디렉토리죠. 그래서 ls를 해봤더니 현재 디렉토리에 test.txt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일리어스를 이제 해봅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하이라이트인 에일리어스를 해봅니다. 에일리어스를 RM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RM-I 인터랙티브 옵션을 줘서 이제 지울 때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RM test.txt라고 하면 이제 얘가 물어보죠. 그래서 진짜 지울 거기 때문에 Y를 눌렀어요. N 누르면 안 지워질 거고요. 자, 그래서 지웠기 때문에 LS를 해보면 이게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카피를 해옵니다. 똑같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까 그 자리에서 또 카피를 해옵니다. LS를 해보면 이제 돼 있죠. 그리고 unalias rm 하면 RM이 이제 alias가 돼 있었는데
이 alias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rm을 해보면 이제는 묻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죠.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ls를 해보면 아무것도가 아니라 test.txt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alias가 되는 거죠.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히스토리 몇 번 해봤지만 자, 히스토리는 뭐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데 히스토리를 쓰면 그 히스토리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이 목록이 다 나와요. 변수라기보다도 파일에 들어있는 목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0개쯤이 나올 건데 그게 이제 너무 기니까 1000개까지 저장이 되는데 우리는 326개가 저장이 되었네요. 현재 1000개까지를 안 썼기 때문에 맨 앞에서 잘리질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연습해 보려고 일부러 해놨어요. 파이프를 쳐서 히스토리 결과를 tail이라는 명령어에다가 보내자. 그래서 맨 끝에 10줄만 보낸 거죠. 10줄만 보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는 사실은 몇 번 해봤지만 조금 안 배웠던 기능도 있고 굉장히 사용하는 빈도가 잦기 때문에 잘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명령 재실행하는 기호, 느낌표 기호를 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를 2번 느낌표 하게 되면 바로 직전에 수행한 명령을 재실행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실행한다기보다도 엔터를 쳐야 재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방금 한 얘기가 뭐가 다르냐면 느낌표를 치고 내가 A, B, C라고 옆에다 쳐주면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 전체가 요 앞에 놓이고 그 뒤에 A, B, C라는 말이 따라 붙는 그런 형식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 뒤에다 뭔가 붙이려고 할 때 그래서 느낌표 하고 뭔가를 붙여도 실행이 된다 라는 거를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번호를 사용해서 히스토리를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히스토리 문자열을 사용해서 해당 문자열로 시작하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명령어를 재실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히스토리 번호를 사용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으로 히스토리를 해서 그 결과를 헤드라는 명령어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헤드라는 명령어는 이제 앞에 10줄을 보여주죠. 그래서 10줄이 내가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PWD였나 봐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볼까 하다가 결과가 가장 짧은 걸 골랐어요. 찾아봤더니 요거가 결과가 굉장히 짧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whoamI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히스토리 그 명령을 사용하려고 느낌표 6 하고 엔터를 치니까 이제 whoamI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다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한번 에코를 한번 때리죠. 그 다음에 whoamI 명령의 결과 한 줄짜리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재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느낌표하고 문자열 하면 가장 최근에 요러한 문자열로 시작했던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가장 최근에 뭐 이렇게 느낌표 A라든지 그럼 A로 시작한 가장 최근 명령어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느낌표 하면 이제 방금 실행했던 명령을 재실행하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언제 실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아까 실행했죠. 느낌표 who라고 했으면 가장 최근에 who라고 시작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럼 whoamI가 실행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가장 마지막으로 실행시킨 명령을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마찬가지로 방금 whoamI 실행시켰으니까 그게 그대로 수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재밌어요. 실행시킨 명령을 그러니까 방금 실행시킨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행시킨 명령을 편집해서 다시 실행하는 건데 요 꼭지 기호를 써주면 이게 기호가 또 나왔는데
참 쉽지가 않죠. 이전에 실행시켰던 명령의 패턴을 찾아서 바꿔준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패턴을 찾아서 B라는 패턴으로 바꿔서 실행해라 라고 할 때는 꼭지 A, 꼭지 B, 이거 띄었으면 안 돼요. 띄었으면 안 돼. 자, 이거는 한 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도 돼요. 꼭지 A, B, C, 꼭지 C, D, E, A, B, C를 C, D, E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라. 자, 한번 해볼까요? LS를 했을 때 파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 a.txt, b.txt, c.txt가 없죠. 그래서 touch c.txt를 해서 c.txt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xt, b.txt, c.txt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한 글자씩만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하게 좀 지워보려고 rm하고 처음에는 다 써야겠죠. rm a.txt. 그러면은 a.txt가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b로 바꿔서 다시 실행시켜. a를 b로 바꿔서 다시 실행시켜요. 이렇게 a가 b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b.txt가 지워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c로 바꿔서 실행시켜. b.txt를 지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c로 바꿔서 실행시켜. 마지막으로 c를 ab로 바꿔서 실행시켜. ab.txt를 지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리면 그게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화살표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화살표 키 올라가면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불러져 나오는 건데 그럼 어디 저장이 되느냐? .bash history라는 파일이 있어요. 홈 디렉토리에 이렇게 숨긴 파일로 되어 있는데 점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언제 저장이 되느냐? 로그아웃을 할 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터미널을 닫아버린다든지 비정상적으로 끝내버리면 저장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끝낼 때 여러분들 계정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 로그인하죠. 처음에는 루트를 로그인을 한 거고요. 자동으로. 두 번째는 그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번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xit을 눌러서 나가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히스토리가 .bash 히스토리에 저장이 되고 끝나요. 자, 실제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너무 또 많으니까 테일 해가지고 10줄만 보자고요. bash 히스토리를 보면 뭐라고 막 돼 있어요. 뭐라고 막 돼 있는데 이게 방금 실행시켰던 그 명령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며칠 전에 실행시켰던 명령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 몇 시간 전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방금 이제 방금까지 수행했던 명령어들 뭐 히스토리를 보는 그런 명령어들을 수행했잖아요. 그걸 기억한 다음에 exit을 해봅시다. exit을 하고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이 돼요. 그래서 루트로 다시 이제 사용자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자 이거예요. .bash 히스토리를 보면 진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이 exit까지. 마지막 exit. 뭐 테일도 해봤고 클리어도 해봤고 이제 요거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도 방금 내가 작업했던 그 명령어들의 히스토리가 실제로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이제 이게 변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어려운데 특수기호하고 변수하고 이제 그런 만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ps1 그리고 ps1을 바꿔주면 이제 프롬프트를 바꿔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는 여기 보세요. 이 계정 이름이 있고 계정 이름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at 어디에 있다
요 골뱅이 표시가 있고 다 초록색이죠. 구름이라는 호스트가 있죠. 호스트. 그 다음에 땡땡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자가 구름에 있다라는 뜻이죠. at 어디 어디에 라는 말이니까 구름에 이러한 사용자가 접속이 돼 있다. 그리고 작업 디렉토리는 꼬랑지 홈 디렉토리이다. 잘 보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bash 프롬프트는 달러 표시를 쓰니까 달러 표시를 표기를 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들어있는 표현인데 왜 여기 들어있는 표현이냐면 우리가 ps1을 봤기 때문이죠. 에코하고 ps1을 내용을 보여줘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글자들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글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너무 겁은 먹지 말고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부분. 그래서 요걸로 시작을 할 건데 시작과 끝이 이거거든요. 시작과 끝이 이건데 얘네들을 변수 안에 넣기 위해서는 이 글자들을 탈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탈출시켜주고 얘를 탈출시켜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세 부분이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 프롬프트에 보이는 놈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 조금 이따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부분은 약간 특수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터미널 위에 보면 제목줄이 있잖아요. 제목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역/e라는 이제 특수 문자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알지 말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알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것도 약간 어렵다기보다도 보기 복잡하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이따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를 보면 요거는 뭐냐면 색깔이에요. 색깔. 그 다음에 역/u 사용자. 그래서 요게 u 부분이 돼요. 사용자. 그 다음에 골뱅이는 그냥 썼고요. at 기호. 그 다음에 역/h 이게 호스트가 돼요. 호스트. 얘가 호스트예요. 그 다음에 또 색깔을 바꿨어요. 색깔을 바꿨어. 아까는 초록색이었고 이게 초록색 그린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해제 기본 색깔은 블랙이에요. 그래서 콜론을 치게 되면 이 콜론은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유저하고 호스트를 쳐주고 그 다음에는 블랙으로 해라. 이제부터 블랙으로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블랙으로 하는데 콜론까지는 블랙으로 하는데 근데 색깔을 또 바꾸네요. 이제부터는 파란색으로 해라. 블루.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working directory 이게 역/w예요. 여기 역/w. 지금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홈 디렉토리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파란색으로 작업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 뒤가 계속 파란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또 기본 색깔 검정색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해줬어요. 자, 일단 설명은 거의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역/로 시작하는 문자, 요 요거를 이제 escape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 escape 문자하고 요 u라는 기호. 그래서 얘는 한 글자로 처리를 하는데 이 escape 캐릭터는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쉘이 역/와 함께 사용이 돼서 이제 글자를 탈출시켜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쉘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수 문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좀 많아요. 자, 만약에 터미널이 삑삑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렇게
역슬래시 A 그러면은 소리도 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엔터 칠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요 데이트,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첫 번째 부분에 있었던 거죠. 터미널 그 주소 뭐죠? 제목창에다가 옵션을 전달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 아이디를 작업을 하다 보면 제목창의 내용이 깨지거나, 그러니까 깨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계속 바뀌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호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호스트 .co.kr 뭐 이럴 때 뒤에 것까지 다 붙여서.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서 줄을 바꾸고 싶으면 \n. 그 다음에 쉘 이름, bin bash 이런 거 보여주고 싶으면 쉘 이름. 그 다음에 시간 표시, 요것도 시간 표시.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버전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이걸 프롬프트에 올려놓고 쓰는 사람은 이제 쉘 개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겠죠. 여러 가지 쉘을 띄워놓고 개발을 하다 보면 버전을 봐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작업 디렉토리를 띄워놓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처럼 가장 보기 편한 프롬프트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마지막 디렉토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띄워놓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몇 번 작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저 위에 있는 명령어가 몇 번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히스토리 번호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특수 기호가 되는 거예요. 자, 막상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뜻이 그런가 보다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세 개, 이렇게 호스트,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 요 세 개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게 설명이 막 잘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잘 안 쓰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는 요 부분, 이게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은 아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터미널 타이틀에다가 텍스트를 뭘 쓸 거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유저, 호스트, 워킹 디렉토리 이렇게 써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구름 터미널은 요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건 글씨가 좀 깨지고요. 그래도 가끔 제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비안 change root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프롬프트가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hange root라는 뭔가를 했을 때, 그래서 debian change root라는 변수가 있을 때 뭔가로 바꿔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굳이 얘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법도 좀 복잡하죠. 여기 있는 변수의 값이 존재하면 여기 있는 값을 써라,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 두 개는 정말 참고만 하시고, 얘는 알아둡시다. 마지막 거 요거. 그래서 얘는 이제 user at host, 그 다음에 글씨, working directory, 그 다음에 여기다 역슬래시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아마 스페이스로 떨어졌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is is the actual prompt you typically see.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그죠? 이 정도면 다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사람은 이제 요걸 잘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겠죠? 프롬프트를 변경하는 연습. 자, 프롬프트를 변경하는 거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프롬프트 내가 잘못 변경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ps1이라는 변수를 저기 변경해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백업을 만들어 놓읍시다. 이 값을 저장을 해놓고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저장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일단 뭐뭐 할 거냐면, 뭐 간단한 문자열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가 표시하고 싶은 문자로 바꿔보고, 뭐 스페이스도 두고. 스페이스를 둬야 여러분 안 둬보면 알아요. 약간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escape 문자, 그 다음에 색깔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변수예요. ps1 underscore 요 밑줄 백업, 여기 저기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만드는데 그 내용은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되고 $ps1 ps1이 갖고 있는 그 value, 그 값을 저장을 해놓자. 그 다음에 ps1을 한번 에코를 다시 해봤어요. 다시 해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조건에 맞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거는 이 뒤쪽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뒤쪽 부분. 그래서 다 무시하고 새로 엎어 쓸 거예요. ps1을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요 헛다운표하고 리눅스라고 하고 꺽쇠 치고 이제 보기 좀 편하게 스페이스를 하나 치고 그 다음에 헛다운표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wd를 해줘야 우리가 어떤 경로에 있는지를 알죠. 어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ps1을 또 바꿔줘요. 이번에는 pwd 변수를 사용을 해서 아까 이렇게 역/w를 사용하면 이제 특수 기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변수의 내용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변수의 내용 pwd라는 변수에는 항상 내가 지금 위치한 워킹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하고 한 칸 띄워주고, 여기 한 칸 띄워준 이유는 여기에 스페이스를 하나 넣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pwd를 해주는지 보고 싶어서 디렉토리를 옮겼어요. ch4로 옮겼어. pwd를 다시 해주면 이제 또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역/를 사용을 했어요. 달러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다. 바꾼 대로 바꿔줬죠. 경로를 보여주고 달러를 쳐주고 스페이스 하나를 쳐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역/a가 혹시 듣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봤는데 역/a는 소리는 나지 않더라고요. 역/t 시간, 역/w 그래서 시간과 요 내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꿔요. 이번에는 date 하고 작업 디렉토리, 그러니까 date하고 작업 디렉토리를 보여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거 user at host colon working directory $. 했더니 이번에는 그게 보이긴 보여지죠?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검정 글씨로 보이게 되죠. 검정. 색깔이 없어, 색깔이. 그죠? 자, 그러면 색깔을 넣어보자. ps1에다가. 여기는 타이핑을 잘해야 돼요. 타이핑을 요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과 틀리지 않게 스페이스 없이 033, 01, 32M 요게 요 초록색이거든요. 요 초록색으로 표시하면서 user at host w 이거를 표시해봐.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완전히 다 초록색으로, 여기서부터 다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내가 쓰는 글씨까지 다 초록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초록색으로 바꾸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끝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리셋해주는, 원래 상태로 돌아와주는 색깔을 한번 다시 입혀주고, 그러면은 이제 프롬프트만 초록색으로 바뀌고 뭐예요? 호스트 다음부터는 까만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요 ID 유저와 at host 다음에 검정색으로 다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써야 될 말이 너무 많죠. 색깔을 일일이 바꿔주려면.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우리 원래 ps1의 값을 갖고 와보자. 원래 ps1 값 어디 들어있었어요? ps1 backup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놨죠. 그래서 ps1 backup이라는 내용을
PS1으로 다시 가져와 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초록색, 검정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글씨를 일반적으로 검정색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지금 한 번에 설명을 해버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글씨를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래서 뭐 틀려도 괜찮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룹 아이디를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백업만 잘 해놨으면 백업을 중간중간에 살려서 이제 나중에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차시 마지막 환경 설정 파일. 환경 설정 파일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세요. 환경 설정 파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이 있어서 모든 사용자한테 다 해당하는 그런 파일이 있고,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이 있어서 사용자 각각 이제 홈 디렉토리에서 설정하는 그런 파일이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뭐 본쉘도 있었고 뭐 콘쉘도 있었고 배쉬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환경 설정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러 군데다 그러면 이건 기존 파일에다가 넣기에는 뭔가가 호환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넣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 공통 환경 설정 파일은 이렇게 여러 군데 떨어져 있어요.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도 있고, 여기다가는 요러한 거를 넣는다. 뭐 path 명령 경로, history 사이즈를 넣고 뭐 사용자 UID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둔다.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얘는 공통 디렉토리잖아요. etc 밑에 프로파일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etc 밑에 bashrc, bash를 쓰면서 적용되는 배쉬에 관계된 파일. 프로파일은 그냥 리눅스에 관계되는 파일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etc 밑에 profile.d라는 게 있어서 이제 디렉토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뭐뭐.sh 뭐뭐뭐.sh 여러 가지 파일을 넣어놔서 이것들을 이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읽어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정 파일을 뭐 한두 개 읽어오는 게 아니죠. 하나, 둘, 여기 만약에 있다면 사실 우리 시스템에는 없어요. 우리 시스템 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장 최소한의 이제 컨테이너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설정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이 있으면 사실은 아무데나 갖다가 넣어도 괜찮아요. 아무데나 갖다 넣어도 되기는 돼.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루트잖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에서 쓰는, 그죠? 시스템에서 계정을 할당받아서 쓰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터미널을 받아서 쓴다? 만약에 그쪽에서 클라우드를 제공을 서비스를 해줘서 터미널을 받아서 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을 이거는 못 건드릴 거고,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etc 밑에 프로파일, etc 밑에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이건 이제 vi 에디터로 열어본 거거든요. 자, 뭐라고 외계어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배우는 이유예요. 이게 이제 쉘 스크립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배우고 명령어를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결국에는 이러한 쉘에서 명령어들을 짜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우리가 리눅스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안 그렇고 그냥 ls 해보고 뭐 카피해보고 갖고 놀 거면 이거 뭐 배우는 게 뭐 있겠어요? 핸드폰 쓰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계어도 나오고 뭐 기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배워서 이 쉘 스크립트 우리 학기 마지막 부분에 할 거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맛배기, 계속 맛배기를 해왔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f가 있어요. if. 이거는 문법도 복잡해서 여기를 막 떼어줘야 돼요. 조건을 따질 때 한 칸씩 떼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ps1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배쉬라는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배쉬라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는다면 또 뭐뭐뭐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설명들이 막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또 만약에 여기 있는 파일이라면 -f, 그러니까 파일이라면 이라는 말은 이 파일이 있다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파일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 명령어거든요. 처음 나오는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는 source라는 명령어를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기 편하니까 점을 쓰거든요. source라는 명령어는 별건 아니고 이제 텍스트 파일에 명령어를 넣어놨을 때 그걸 한번 실행시키는 거예요. 한번 실행시켜라, 쉘로 실행시켜라. 그래서 적용해줘라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시켜줘라.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사용자가 지난번에 우리 VI 에디터에서 뭐 set and new 이런 거 어딘가 만들어서 넣어놨잖아요. 여기다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여기 있는 파일에다 만들어 넣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적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면서 필요한 명령어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없어.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유저의 아이디가 0이냐 equal to잖아요. 0이냐? 0은 루트거든요. 루트일 때는 프롬프트를 이걸로 바꿔라. 루트가 아니라면 프롬프트를 이걸로 바꿔라. 자, 그런데 우리 프롬프트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우리는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막 이상한 거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박스에다 띄워놨어요. 박스에다가 우리가 배쉬라는 변수가 있느냐, 우리 배쉬라는 쉘을 쓰잖아요. 배쉬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배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요 밑에를 수행을 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또 요거를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중요하다란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프로파일, etc 밑에 프로파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지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쉬 쉘을 쓰고 있을 때는 배쉬라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문자 배쉬라는 변수가. 자, 그런데 여기서 본쉘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본쉘을 실행시키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굉장히 성의 없이. 이게 왜 그랬는지 보자는 거죠. 여기서 배쉬라는 변수가 있나 없나 봤어요. 있나 없나? 없어요. 그죠? 자, 보면 여기 첫 번째 조건은 PS1이었고 두 번째 조건 여기를 보면 배쉬라는 게 있으면 여기를 수행하는 건데, 만약에 없으면 else, 없으면 아이디에 따라서 아이디가 슈퍼유저면 이거, 슈퍼유저 아니면 이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슈퍼유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버린 거예요. 정말 성의 없는 프롬프트를 받아버린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달고 쓰는 거다. 그래서 ps1의 값을 찾아봤더니 요거밖에 없어. 딸랑. 그렇잖아요. 뭐 색깔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여기 준 거랑 똑같아. 요거를 바로 준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여기 들어있는 값과 똑같은 값인 거다. 자, 엑싯을 해서 이제 본쉘을 나와서 다시 배쉬로 돌아가면 우리는 배쉬라는 그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을 적용한다라는 것만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제 그걸 들여다보는 김에 한번 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짝 맛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이제 전체 사용자들이 이런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을 적용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은 각 사용자별로 환경이 다르니까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이제 숨긴 파일, 점 파일로 생성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용을 수정하고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점 프로파일, 홈 디렉토리 밑에 점 bashrc, 홈 디렉토리 밑에 점 bash aliases, 홈 디렉토리 밑에 점 bash logout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둬서 에일리어스를 실행하면 이런 데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는 이런 데 저장이 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적용할 환경을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우리가 로그아웃 할 때 적용돼야 할 환경을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자, 사용자 환경 설정을 봅시다. 우리 사용자 환경 설정,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점 프로파일 이거예요. 봤더니 뭐 배쉬의 버전이 있으면 그 배쉬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파일이 있으면 적용을 할 거다. 적용을 해라.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홈 밑에 요거는 이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내 홈 디렉토리 밑에 bin이란 디렉토리가 있다면 이게 디렉토리라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디렉토리로 판단이 되죠. 없으면 디렉토리로 판단이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디렉토리가 있다면 path라는 변수 값에다가 요 bin 디렉토리를 하나 추가시켜줘라. 그런 내용이에요. 뭐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점 프로파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ashrc, 점 bashrc. bashrc는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히스토리 있네요. 히스토리 사이즈. 히스토리 사이즈가 있고 히스토리 파일 사이즈가 있고, 그래서 히스토리를 무턱대고 많이 저장을 하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뭐 무작정 크게 하진 않고 적당히 1000개 정도로 잡겠다. 파일 사이즈는 2000 정도로 잡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케이스 문도, 이게 케이스고 여기에 케이스를 끝내는 거거든요. 케이스 거꾸로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들어온 때 이러한 변수에 이제 이러한 변수 값이 뭔가에 해당하면 이란 말인데, 이 변수가 뭐냐면 이거 이상한 변수거든요. 이게 이제 세팅을 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여러분들이 터미널에 쳐볼 수가 있거든요. 에코하고 달러 하이픈 달러 빼기 요걸 해주면 뭐 HIMBIHS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I예요. I가 이제 인터랙티브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터랙티브가 될 때만 이제 쉘을 실행시켜라. 인터랙티브라는 말은 뭐냐면 터미널이 있으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게 인터랙티브예요.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 만약에 그럼 인터랙티브가 아니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명령을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시켜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주지 않으면 얘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인터랙티브가 아닌 거고, 지금 우리는 프롬프트가 떠서 뭐라도 막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터랙티브가 된다. 자, 그런데 이 변수 값에 보면 인터랙티브 옵션이 들어있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옵션이 있으니 I니까 I가 있고 앞에 뭐가 있고 뒤가 뭐가 있든지 간에 요거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이제 끝내주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리턴을 해버리죠. 리턴을 해버려서 이제
do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래서 bash RC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쉘을 실행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알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라는 OS가 돌아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있어요. 이런 설정 파일들이. 윈도우스는 그런 거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리눅스는 그게 보인다고. 좀 어렵지만 보인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를 보면 이제 bash RC 그 중에서 보니까 에일리어스들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라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VI로 열어가지고 Shift 90 Shift G라고 치면 90번째 줄로 가겠죠. 여러분들이랑 이제 bash RC 내용이 똑같을 거니까 에일리어스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밑에다가 5로 오픈 뉴 라인을 하나 열고 여러분이 써놓고 싶은 에일리어스를 여기다 갖다 넣어놓으면 에일리어스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alias라는 파일을 만들어 놔도 되고 여기다 써놔도 되고 자 여기다 써놔도 되고 그리고 에일리어스를 따로 나는 에일리어스가 너무 많이 쓸 거야 그러면은 bash alias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VI에서. 그래서 이렇게 RM이라는 거 지금 없거든요. H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RM-I라는 옵션. 히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H라고 난 부르고 싶어. 클리어를 많이 쓰는데 클리어 너무 길어. C라고 하고 싶어. 여기다 놓고. 자 여기 터미널 주소창이 그 터미널 타이틀 창이 바로 요거죠. 요게 이제 아까 프롬프트에 PS1에서 주는 기능이에요. 첫 번째 부분.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연결 파일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alias는 명령어인데 이거를 우리가 파일에다 넣어놨잖아요. 그 전에 write q 하고 나와야죠. write q 하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 파일로 저장한 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ource라는 명령을 치면 되는데 source라는 명령을 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똑같이 어쩌고저쩌고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bash alias 이렇게 해주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부터 히스토리라고 쓸 거를 이제 H만 써도 되죠. 얘는 부팅하고 나면 어떻게 돼?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왜냐면 여기는 파일로 넣어놨잖아요. 이 파일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시스템을 다시 쓰더라도 이거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RM-I 요거는 이제 귀찮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지워버린다든지 커멘트 처리를 해놓는다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자 이제 진짜 끝났어요. 참고로 다른 쉘들의 환경 설정 파일도 있을 거 아니냐. 방금 우리는 bash를 봤는데 본쉘 같은 경우에도 etc 밑에 프로파일, 콘쉘 같은 경우에도 etc 밑에 프로파일, C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더 직관적이에요. etc 밑에 .login 로그인할 때 뭔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름을 좀 바꿔놨죠. 그래서 사용자 초기화 파일도 홈 디렉토리들 밑에 프로파일도 있고 콘쉘 rc .login, C쉘 rc, logout 이런 것들이 있다. 실행 조건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실행 시기는 이제 로그인 할 때는 얘네들이 다 적용이 되고요. 로그아웃 할 때 얘가 적용이 되고, 그죠? 로그아웃 할 때 이거 세모라고 칠까요? 여기 있다. 로그아웃 할 때 여기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쉘을 하나 만들 때, 섭쉘 뭐 얘가 콘쉘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 이름이 ksh거든요. 우리한테 안 깔려 있어요. 콘쉘 실행하면 이제 요게 적용이 실행할 때마다 요게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C쉘도 실행할 때마다 요게 적용이 될 거고, 뭐 그렇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에서 중요한 건 이제 프롬프트 바꾸는 거, 뭐 그런 것들 좀 중요하게 여겨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1차 시에서 마치고 두 번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